자, 우리 아까는 상관편인하고 그다음에 편관 이제 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갑일간에 식신하고 정관하고 이제 합을 했어요. 이거는 길신끼리 합이 됐죠. 길신끼리. 그러면 여기는 식신. 그죠? 그 다음에 정관이 이렇게 합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것도 참, 간목일간에 병이 탁 떴잖아요. 진짜 식신으로서, 나무는 태양이 있어야 잘 자라는데, 여기도 이게 지금 식신이 딱 정관이 와서 묶여버렸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목화통명이라는 것은, 목화통명. 목화통명은 이제 이게 명자가, 이게 밝은 명자를 쓰죠. 이거는 아주 어디, 직업 어디를 가서든지 다,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총명하고 명랑하고요. 호쾌하고 또 재주도 많고, 창작예술 표현, 문장력 같은 것도 아주 잘 알고, 호쾌하고, 아주 좋은 얘기는 다 해줘도 이게 목화통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이 와서 이거를 이제 묶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사주의 글을 봐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정이 이제 혼돈되어 있다든지, 혼잡되어 있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를 묶어주면 또 좋고요. 이런 때는 길로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흉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주가 잘 짜져 있으면 이제 관을 식재관 해가지고 관을 잘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제 사주가 잘 짜져 있고 그러면은, 지시나 위치를 이제 관을 이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권에 개입할 수가 있다. 이권에 개입할 수가 있다. 이거를 이 관을 이용해서 이때 식신정관 이것이 이제 길작용을 할 때요. 그 다음에 취미나 문화활동,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잘 짜져 있을 경우는 그래요. 이제 해석에 사주에 그리고 아까 이제 식신생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관을 잘 이용해서 관청을 끼고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때 또 어떻게 됩니까? 식신하고 이렇게 정관하고 합이 되면은 아까도 상관하고 편관이었었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여기는 아까 상관 편관보다 식신 정관은 그래도 낫겠죠. 이제 결혼이라든지 출산, 이때 이제 임신하고요. 그러다 보면 행복감이 좀 올 수가 있다. 결혼, 출산, 임신. 임신하고 출산도 되고, 결혼도 할 수도 있겠죠. 아까도 이 상관하고 편관이겠죠. 이때는 이제 남자를 조심을 하겠어요. 이때도 이제, 출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이때는 또 아까 같이 임신하면은 수술해서 날 수도 있고, 이제 여기는 식신, 정관, 길신 둘이 합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경향이 더 많겠죠. 여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흉작용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흉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설을 해야 하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관이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을 치는데 지금 이 식신으로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묶여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식신 제사를 때가, 내가 이제 식신을 가지고 살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때는 이제 관제구술수가 일어나겠죠. 여기가 또 경금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관제구술수도 일어나고 살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의식이 또 문제가 있겠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목화 식신으로서 재물을 창출을 잘 하는데 하여튼 조심 관제구설 같은 거, 특히 관제구설 그다음에 이제
신약사주 같으면은 이제 낭비 같은 거 있죠. 문란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낭비. 사치, 낭비, 문란, 식신. 식신을 잘 활용을, 그러니까, 의식이 또 부자유스럽고, 그래도 명예도 뜬구름이고, 그래서 이때는 잘 해석을, 전체적인 사주를 봐가지고 해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흉이 더 많겠다. 흉이. 태양이. 이 태양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나무는. 근데 이렇게 묶여버렸다. 합이 들어왔다. 합은 안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신하고 정관. 그래도 길신끼리 합이니까는 잘만 활용하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사주를 보고 해석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특히 이제 이런 때,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밑에 지지를 파악하고, 합에 완전히 묶였는가, 병화가 완전히 묶였는가를 잘 보고, 신약사준과 신앙사준과도 잘 판단하고, 해석을 적절히 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겠고, 그리고 길과 흉이 있으면은 컴퓨터를 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운이 왔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거기에 맞게 해석을 적절하게 해주면은 그 사람도 길과 흉의를 자기가 또 우리 이 우리 상담하는 사람보다 내담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컴퓨터 같은 거 정리할 수 있으면 보여주고 이런 운이 왔으니까 이런 거를 조심해라 하고 말을 해주면 더 좋으리라 봅니다. 이거는 변수가 진짜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뭐 이게 막 100%.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막 선생님들도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시초마다 다른 게 인생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길과 흉을 컴퓨터로 정리할 수 있으면 해서 손님 오면 보여주면 더 좋으리라 봅니다. 자, 식신하고 정관하고 이렇게 합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을목이 있는데 정화가 있고 임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 들었죠. 여기는 이것도 식신이네요. 식신이고 여기는 또 정인이 되죠. 이게 길신과의 합이네요. 그죠? 길신과의 합이다. 여기도 여러분들도 신약이가 신광인가? 내가 어느 거를 더 활용을 많이 하는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 조직에 있고 어느 사람인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인가를 거기에 맞게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죠?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문서로 묶이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공부를 좀 기초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정인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격증이라든지요. 자격증을 이제 잘 활용을 한다든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법인 등록 같은 걸 한다든지, 그죠? 인성,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계통을 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연구 활동이라든지, 또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은 더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야겠지. 이걸 보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현재 뭐를 지금 해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거를 해야지 무조건 들이대고 그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도 이런 계통으로 있는 사람들, 문서 쪽으로 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겠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관이 이렇게 식대관이 있으면은 재성으로 또 해가지고 관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식재관인으로 잘 빠져나갈 수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지 또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이게 아랫사람 교육 입출력이니까 아랫사람을 또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교육자, 그런 사람, 학원 선생, 그런 사람들은
괜찮겠다고 보죠. 아랫사람을 교육, 가르치고 또 입출력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철학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깊은 학문의 경지를 개척하고 학문 성취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학문 성취를 이룰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흉무를 장려할 때는 사오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그렇게 크게 다룬다면은 이게 또 잘못되면은 또 이것이 약한데 이게 화가 좀 약한데 이거 확 묶어놔 버리면 도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이제 이것이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활동이 중단된다든지 또 잘못하면 퇴직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자식에게 꼼짝 묶여가지고 얽매인다든지 이제 그렇게. 그리고 또 아랫사람이니까 집안 식구나 식솔, 부하 등에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묶여버리면. 내가 식신을 완전히 묶여놔 버리면 학문, 그러니까 이 학문하는 사람들은 좋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길이 있으면은 호사다마라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학문 성취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좀 있고요. 자식 문제라든지 집안 식구의 갈등 그런 것도 있겠다. 특히 이제 식신제살일시 이제 이게 묶여버리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딱 묶이면, 강하게 묶이면. 그러니까 이런 때는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하지 마라.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급하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요. 판단력이. 그리고 또 잘못되면은 윗사람 후원자도 또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천간의 이 합을 10개가 넘나요? 10개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게 쫙 넣어서 펴서 이렇게 올려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기계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거 이렇게 보드판으로 이렇게 나오던데, 이렇게 전자판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오면 USB 같은 거 넣으면 내용이 나오겠죠. 제가 지금 손님 들어오면 보여주려고 바로 저는 펴요. 컴퓨터를 한 서너 개를 펴놔요. 연운, 사주, 직업, 건강, 그렇게 펴놔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일간별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펴놓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손님 오면 또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투명성 있게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저는 이 지금 내용도 다 해놓은 거 지금, 그대로 지금 뽑아가지고, 손님들 오면 보여주려고 작성해놓은 거를 지금 그대로 지금, 꺼내가지고, 컴퓨터 꺼내가지고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지 아시고, 다음에는 이제 합의 끝났으니까 뭐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래서 이제 이 물상론을 할까, 격국을 할까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순서가 이제 격을 해야 순서가 맞아요. 왜냐면, 이제 격을 하면서 육친의 관계를 다 또 알 수가 있어요. 복습에서. 예를 들어서 걸록격, 양인격, 식신격, 상관격, 편재격, 정재격, 편관격, 정관격, 편인격, 인수격 하면은 이 육친의 특성을 또 다시 또 반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지금 순서가 먼저인데, 어떻게 할까 해서 물상론을 일간별로 할까.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보면은 이 중급이 돼서 이런 것은 다 어느 정도는 걸록이 뭐고 양인이 뭐고 식신이 뭐고 하나의 성정이라고까 특성이라고 하는 다 아리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상론의 일간별로 할까. 왜냐면 지금
그 물상론에 예를 든다면 뭐 경일간이다 하면 그 일간만 제대로 쫙 알아놓으면요, 그건 한 40% 정도는 물상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간론만 잘, 일간의 특성만 잘 알아도.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제일 맨마단 게 이제 간목이랑, 12운성 같은 것도 간목, 병화일간이 제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일간이라고 하면은요, 이건 하나의 물상론에서는 큰 나무로도 봐요. 그 다음에 뭐 성황당 나무라든지 뭐. 여기서, 물상론에서는 그 원디대가 제가 이제 공부를 좀 2년을 다녀서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상론이 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간목에 이제 큰 나무, 성황당 나무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든, 그래서 갑일간이만 특성만 잘 알으면은 뭐 이건 쉽잖아요. 나무는 어디가 있어야 돼? 큰 땅에 있어야 되잖아. 큰 산에라든지 큰 들판으로도 보고 또 그러거든요, 이게. 큰 산으로도 불합리하고. 근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뭐가 있는 거? 태양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큰 밭에, 큰 산에 큰 내양이 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좀 개수가 있으면 또 안 되겠네, 묶여가지고. 묶여가지고 안 되겠네. 그러면은 또, 여기가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다든지, 여기가 이렇게 뭐 임수라든지, 개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물상론은 이 천간을 위주로 이렇게 봐요. 지지도 참고를 하겠지만, 물상론은 원지대 같은 경우는 천간이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나 모르겠지만, 저 할 때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내가 엉뚱하게 공부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질문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하고. 근데 거의 뭐 70%가 천간을 위주로 하고요. 또 어떤 박정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70%를 지지로 하는 것도 또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스스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10년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리라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 선생님과 다 해석이 다 틀려요. 이게 자기마다 다 개성이 있고 그런 거니까 너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하는 관점이 그래요.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 거가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독학으로 했거든요. 반독학. 동영상 그걸 다 보고, 유명한 선생님 동영상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에 들어갔다는 선생님 거는 제가 동영상을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거를 정리를 다, 컴퓨터로 정리를 다 해가지고, 일간별로 10권을 만들고요. 일간 딱 피면은, 뭐, 간모일간 하면은 뭐, 억부, 12운성, 12지 신살, 대운, 연운, 각 육친과의 관계, 그것이 딱 한눈에 다 나오게 정리를 했어요. 그 많은 분량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는데, 이해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정리를 해놓고, 그랬거든. 또 건강은 건강대로 따로 해놓고, 이제 뭔 여대 이렇게 나왔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일간부터, 왜냐면 다들 기초론을 아니까, 그래서 일간부터 그러면 일간의 성정서부터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겠습니다. 그것도 다 정리해 놓은 거 그대로 뽑아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초급반애가 참 힘들었어요. 초급반애가 그놈 다 이렇게 막 보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중급반 이상부터는 이제 실지 사주를 푸는 거기라 정리를 다 해놓은 거라 오히려 더 쉴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생각해보니까 일간별 물상론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안녕히 계시고, 또 제가 지금 관상을 좀 한 번씩 내놔야 되니까 그것도 한 번씩,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